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17일 만에 또다시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월 7일 37세 여성 르네 굿에 이어 1월 24일에는 37세 남성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가 국경 순찰대 요원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연방정부는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영상과 목격자 증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다시 한번 격렬한 시위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사안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오전 9시경 미니애폴리스 남부 휘티어 지역에서 이민 단속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 37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프레티는 미니애폴리스 재향군인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등록 간호사였습니다. 일리노이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이며 교통위반 외에는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마이클 프레티는 AP통신의 아들은 사람들을 깊이 아꼈으며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지는 이민 단속 상황에 매우 분노해 시위에 참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면 프레티가 채로 스프레이를 맞은 다른 시위자를 도와주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연방요원 여러 명이 그를 바닥에 제압했고 근거리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요원들은 약 5초 동안 최소 10발 이상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티는 흉부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현장 증거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DHS는 성명을 통해 프레티가 구반자동 권총과 탄창 2개를 소지한 채 요원들에게 접근했으며 요원들을 학살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 지휘관은 요원들이 무장 해제를 시도하던 중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방어적으로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 영상에서는 다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프레티가 총격 직전 손에 쥐고 있던 것은 총기가 아니라 휴대전화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 어디에서도 프레티가 총을 휘두르거나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사후에 프레티가 소지했다고 주장하는 권총 사진을 공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가 총을 들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청장은 프레티는 합법적인 총기 소지 허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공개 총기 휴대가 합법입니다. 프레티의 가족들은 그가 총기 소지 허가는 있었지만 평소 총을 휴대하고 다니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7일 전인 1월 7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자신의 집 앞에서 IC 요원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당시에도 연방정부는 정당 방위를 주장했지만 영상 분석 결과 요원의 생명이 위협받았던 정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건 발생 장소는 불과 1.6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17일 만에 2명의 미국 시민이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겁니다. 이외에도 베네수엘라 남성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5세 소년을 포함한 초등학생들이 구금되는 등 과잉 단속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반응은 격렬합니다. 사건 직후 수백 명의 시위대가 현장에 모여 IC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체류탄과 성강탄으로 대응했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주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미술관은 임시 휴관했고 NBA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경기도 연기됐습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일이 끝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총에 맞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미국인과 이 도시를 우선으로 삼고 IC를 철수시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연방정부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주 정부가 이번 사건의 수사를 주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연방의 미네소타 점령은 이미 이민법 집행의 문제를 넘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간호사협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전면적이고 외압에 방해받지 않는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주지사와 시장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지방 정치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정당 방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니애폴리스에는 약 3,000명의 연방 요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미네소타 내 소말리아 커뮤니티의 복지 사기 스캔들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추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작전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희생자 모두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 쉴 수가 없다는 말을 남기고 숨졌고, 이는 전국적인 블랙 리브즈 매터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엇갈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시위가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민 단속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공방이 격화될 것입니다. 공화당은 법 집행을 강조하고 민주당은 과잉 단속을 비판하는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프레티가 정말 총을 들고 요원들을 위협했는지, 아니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을 뿐인지, 요원들의 사격이 정당 방위였는지, 과잉 대응이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연방 정부의 주장과 현장 증거 사이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명의 미국 시민이 숨졌다는 사실입니다.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그들의 가족은 지금 슬픔과 분노 속에 있습니다. 프레티의 가족은 사건 이후 연방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공식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을 AP통신 기자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연방 권력과 주 권리, 법 집행과 시민 자유, 공공 안전과 인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는 지금 긴장 상태입니다. 거리에는 시위대와 연방 요원, 주방위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되 서로를 존중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 사건의 후속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